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의 28강입니다. 28강의 제목은 행복은 덧셈일까 뺄셈일까입니다. 행복은 덧셈일까요? 또는 뺄셈일까요? 행복에는 덧셈의 행복학과 뺄셈의 행복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덧셈 행복과 뺄셈 행복이 똑같이 다 중요합니다. 덧셈 행복도 중요하고 뺄셈 행복도 중요한 것이죠. 덧셈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쁨 또는 기분 좋은 일들이 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기쁨이 5가지가 있으면 5가지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기쁨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로 행복한 것이죠. 그게 바로 덧셈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덧셈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쁨을 자꾸자꾸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큰 기쁨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또는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것이 덧셈 행복의 요체이죠. 그런데 그 작은 기쁨은 지난번에 제 10강에서 작은 기쁨으로 큰 행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분은 제 10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볼테르는 당신이 매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결정은 좋은 기분에 있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과연 몇 시간이나 매일매일에 몇 시간이나 좋은 기분에 있는가, 이게 우리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기쁨에 대해서는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로 불리는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10강에서 작은 기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학 작품에 있는 주인공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작은 기쁨을 어떤 식으로 얻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 조르바는 모든 사물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한다. 세상에 아주 익숙한 사물이나 현상도 언제나 색다른 생각을 자극하는 배움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일상에서 언제나 상상력에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또한 그 조르바에게 오늘 하루는 선물이고 기적이고 감동이고 감탄사가 그냥 살아나는 경이로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그 조르바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작은 기쁨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하루가 선물이고 기적이고 감동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작은 기쁨이 계속 넘치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조르바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지라도 조르바는 늘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랄랄룰루 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그림을 그리는 일상의 음악가이자 미술가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르바는 자유인입니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꿈을 꾸지요. 그것만이 삶의 전부인 양 아주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조르바의 그러한 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너무나 생각하고 살지 말고 그냥 조르바처럼 단순히 일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 어제 본 꽃들이 오늘 봐도 감동하고 어제 본 나무를 오늘 봐도 아 멋있구나, 매일매일 보는 구름도 매일매일 감동을 받고,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에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조르바가 굉장히 자유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작가인 카잔차키스가 자신의 묘비명에도 자신은 자유인이다라고 썼지요. 그래서 그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에 있는 글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인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의 나아갈 방향,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을 설정을 해 둔 것이죠.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이 쓴 책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한부 환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돈을 좀 벌었더라면, 내가 좀 더 명예가 있었더라면, 내가 권력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가지고 내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남을 너무나 의식하는 바람에 결국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거가 부끄러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을 하며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르바는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정반대의 삶을 산 조르바처럼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좀 더 기쁘게 살 건가, 그래서 작은 기쁨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삶을 살 건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덧셈의 행복학은 이것으로 끝내고 이제 뺄셈의 행복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뺄셈의 행복학은 내 삶 속에서 고통이나 스트레스, 미움, 오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국 고난이나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나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뺄셈의 행복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시시각각 생기는 고통, 스트레스 등을 제거해서 뺄셈 행복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건강정보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healthline.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간단한 16가지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좋아하는 운동하기, 스트레스 해소되는 영양을 섭취하기, 그 영양 섭취는 뭐 레몬밤, 오메가3, 녹차 그런 것들입니다. 또는 뭐 향초, 라벤더 향이랄지 장미향, 뭐 카모마일 이런 향초, 또는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는 거, 또 감사한 일 적기, 껌 씹는 거, 친구 및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 웃음, 이러한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9번째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누군가에게 나에게 요청을 했을 때 내가 안 된다면 괜히 하기 싫은데 하지 말고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연된 일 처리하기.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은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런 거 빨리 처리해라. 또 요가하는 거,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거, 사람에게 포옹을 해가지고 서로의 어떤 감정을 서로 전달하는 거, 진정되는 음악을 듣는 거, 심호흡을 하는 것, 또는 마지막으로 애완동물과 시간 보내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고민이나 고난, 스트레스를 줄이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혹시 1년 전에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거 기억하고 계세요? 거의 기억 못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1, 2년 전에 내가 고통받았던 그러한 스트레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해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고민, 고통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망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3단계로 스트레스 해결법을 제시한 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게 1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큰 암에 걸렸습니다. 그냥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민이 되지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아주 중대한 암에 걸려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결국 죽는 것이겠죠. 최악의 상황이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에서 분석하여 알아낸 최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자, 1단계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그게 최악의 상황은 죽는다는 걸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자, 죽는다는 거,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야. 단지 약간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 뿐이지 누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 아니냐, 이렇게 그냥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걸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설사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죽는다면 기꺼이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그렇게 되면 일단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평온한 상태일 때 내가 그래,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의사가 누구일까?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자, 이 병을 앓다가 완치된 사람은 없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평온한 상태에서 한번 최선 해결책을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일 카네기가 제시한 3단계 고민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방법은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불교의 진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불교에서 뭔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하는 것을 생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심, 내려놓으면,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방아착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데일 카네기가 이제 제시했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은 무심한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받아들여가지고 평온한 거가 바로 무심한 상태인 것이죠. 무심한 상태에서 뭔가를 내가 평상심이 되는 거죠. 무심한 상태가 된다면 내가 차분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결의 방법은 그래도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최선의 해결의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 무심한 상태에서가 돼야만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막 당황하고 있고 이렇다면 절대로 해결의 방법이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막 주변에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야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죠. 그리고 병원에 막 쇼핑하듯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죠. 당황한 상태에서는 절대 창의적인 해결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야말로 무심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평상심이 돼가지고 그럴 때 가장 훌륭한 창의력이 있는 창의적인 그러한 해결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 방법은 불교의 진리와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러한 데일 카네기 3단계 스트레스 해소법을 우리의 일상사에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강 행복은 덧셈일까 뺄셈일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덧셈의 행복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나오는 조르바처럼 오늘 하루는 선물이고 기적이며 감동이고 감탄사가 살아나는 경이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작은 기쁨을 쌓는다. 하루하루 작은 기쁨을 쌓아가는 게 그게 바로 덧셈의 행복의 요체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뺄셈의 행복학은 데일 카네기 3단계 고민 해결법처럼 1단계 고민 분석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알아보고 2단계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3단계는 평온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한번 모색을 해본다는 것. 이게 바로 뺄셈의 행복학의 요점이었습니다. 오늘 행복 인생 수업 제28강은 행복은 덧셈일까 뺄셈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8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